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전화번 혹은 전류원들은 여러 개의 전화번과 전류원이 있는 경우에 프리퀀시 값, 즉 오메가 값이 동일한 전화번과 전류원을 포함시킨 회로만 해석을 했었습니다. 이제 9.4절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그 오메가 값이 서로 다른 전화번 혹은 전류원이 동시에 한 회로에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을 보시면 지금 프리퀀시가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메가 값이 뭐 서로 다른 오메가 1, 오메가 2 값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 회로 해석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다뤄봤었던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중첩의 원리를 이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이제 소스 킬링을 할 때, 그러니까 전화번 혹은 전류원을 없앨 때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전화번은 단락을 시켜주면 되고요. 전류원은 이제 오픈시켜주는 형태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전화번과 전류원이 있을 때 뭐 그 개수와 상관없이 오메가 값이 몇 개인지가 중요합니다. 오메가 값이 뭐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오메가 1에 해당되는 전화번 혹은 전류원을 남겨놓고 나머지들을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2에 해당하는 전화번 전류원들을 남겨놓고 오메가 1에 해당하는 전화번 전류원을 없애준 후에 그 각각의 응답을 구한 후에 둘을 합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최종 응답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면요. 예제 9.9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9.9를 보시면 2분의 1 페럿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 지금 문제에서 이제 슈퍼포지션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2분의 1 페럿이 여기 있고 그것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V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 주의해서 이제 V 값을 구하시면 되고요. 지금 문제를 보시면 두 개의 전화번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지금 12 코사인 2t라고 하는 오메가 1이 뭐 2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5 코사인 t 플러스 45도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2를 1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메가 1에 해당되는 것, 오메가 값이 2에 해당하는 회로를 먼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 값이 2인 것을 남겨놓고 나머지 오메가 값이 1인 것을 없애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전화번이 단락되면 되죠. 그래서 단락이 되어서 지금 없어졌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회로를 그린 것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 이제 페이저 회로의 형태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메가 값이 두 개인 경우에 어떤 오메가 값을 이용해서 임피던스를 계산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오메가 값이 하나로 줄어져 있기 때문에 오메가가 2인 경우에 해당하는 임피던스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저 회로가 지금 이와 같이 그려지고요. 지금 오른쪽에 위치한 이 임피던스들이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서로 혼합되어 있는 형태여서 우리가 하나의 임피던스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A라고 하는, ZA라고 하는 임피던스를 합성 임피던스로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1옴과 2 플러스 J2의 병렬, 합성 임피던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산하게 되면 이와 같은 계산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답이 나오게 되고요. V1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12V의 전압 값이 ZA, GA와 지금 마이너스 J1 간의 임피던스의 B에 비례해서 나누어진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V1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J1 플러스 GA분의 마이너스 J1 값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전류가 나와서 이제 흐른다고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설정되어야 순방향입니다. 근데 지금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반대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 부호가 뒤집어져 있는 것을 반영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12V를 곱한 후에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10.5에 138도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V1이라는 값을 우리가 이제 실수 형태로 구하게 되면 10.5 코사인 2t 플러스 138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구했고, 다음 이제 오메가 값이 1인 경우에 대해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메가 값이 1인 경우입니다. 자, 오메가 값이 1인 경우를 구하기 위해서 오메가가 2인 경우를, 지금 전압원을, 자, 소스 킬링을 통해서 없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단락된 형태로 지금 그려져 있고요. 자, 지금 5 코사인 45도니까 이것을 페이저 형태로 바꾸게 되면 5의 앵글 45도.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J 오메가 C, J 오메가 C분의 1, J 오메가 L을 이용해서 임피던스를 계산하면 이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서 회로를 보시면, 자, 여기 있는 그리고 그리고 이것이 서로 병렬 연결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것과 이것을 서로 합해 줄 수 있으면, 자, 등가 임피던스를 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회로가 조금 더 간단해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가운데에 위치했었던 전화번과 1옴 저항을, 자, 맨 왼쪽으로 옮겨줬고요. 그리고 지금 두 개의 병렬 연결된 임피던스가 위치한 것처럼 지금 바꾸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지금 여기 있는 마이너스 J2와 그리고 J1을 더한 것을 서로 병렬 연결 계산을 하게 되면, 즉,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ZB에 해당하는 임피던스가 되는데요. 자, 마이너스 J2 그리고 2 플러스 J1을 서로 병렬 연결 임피던스를 계산한 결과가 여기 있는 것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오게 되면 지금 GB라고 하는 것이 1.6 마이너스 J 1.2와 같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자, 전압 2분의 1 페럿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GB가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와 같이 설정되어 있고, 지금 V2가 여기 걸려있는 전압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전압원이 있고 두 개의 임피던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압 분배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지금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 자,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게 설정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전압 분배 법칙을 사용했고, 우리가 V1을 구할 때와는 다르게, 자, 여기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값을 계산하면, 자, 이와 같이 계산이 되고, 자, 최종 결과가 여기 있는 것처럼 3.5에, 자, 앵글 32.9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수 형태의 답을 구하게 되면 3.5의 코사인 t 플러스 32.9도가 되고요. 자, 최종 정답 V는, 자, V1과 V2를 더한,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오면 되고, 자, 이것을 뭐 더 이상 줄여줄 필요도 없고 줄여주기도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 답을 표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단위 볼트가 빠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예제 9.10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제 9.1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류 I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전류 I가 여기 있는 이 전류입니다. 자, 지금 볼테이지 소스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 I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4 코사인 10t.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오메가 값이 10이고요. 자, 2 사인 5t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가 5인데 지금 사인이 있는 것이 또 특징이고요. 자, 5 코사인 10t입니다. 자, 오메가가 10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회로를 보면 오메가가 10인 것과 5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첩의 원리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전압원, 전류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없애는 것이었는데,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오메가 값에 따라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메가가 10인 경우를 남겨두고 오메가가 5인 경우를 없앤 경우 첫 번째, 그리고 자, 오메가가 5인 경우만 남겨놓고 오메가가 10인 경우를 없애버리는 이제 두 번째 경우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먼저 해줘야 될 게 이거죠. 지금 보시면 이 사인, 이 사인 5 플러스 100도라는 지금 전류원이 있는데 이것을 코사인 형태로 바꿔줘야 되죠. 자, 그래서 코사인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마이너스 90을 해줬고 그 결과 2 코사인 5t 플러스 10도로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오메가 값이 10인 경우에 대해서 지금 회로를 그렸습니다. 자, 페이저 회로로 변환한 것이고요. 4의 앵글 0도, 그 다음에 5의 앵글 30도짜리 전류원과 전압원이 포함된 회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값에 대해서는 지금 오메가 이퀄 10을 대입해서 뭐 j 오메가 10분의 1, j 오메가 l 값을 계산한 결과이고요. 자, 오메가 이퀄 5에 대해서 지금 회로를 그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전류원은 오픈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나 설명을 안 했네요. 자, 전류원이 오픈되면서 지금 이 사이에 있던 것이 아예 없어져 버렸죠. 자, 지금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류원이 오픈되면서 이쪽에 있었던 회로가 없어져 버린 거고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것이 이 0.2 헨리가 임피던스로 변환된 J1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2에 앵글 10도가 있고, 지금 이것은 잘못 그려졌습니다. 지금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 그려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생략이 되어서 단락이 되어야, 지금 개방된 것처럼 그렸는데, 자, 이 부분이 단락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단락되었을 때 흐르는 전류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전류 I1과 I2에 대해서 이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메가 이퀄 10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구했었던 페이저 회로가 여기 다시 그려졌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두 개의 메쉬가 있습니다. 자, 왼쪽 메쉬가 하나 있고, 오른쪽 메쉬가 하나 있는데, 자, 왼쪽에 흐르는 전류 값은, 자, 4A가 될 거고요. 오른쪽에 흐르는 전류 값은 I1만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수동보 규정에 맞춰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설정해 주고, 자,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의 합은 같다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KVL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 자, 위쪽에 있는 이 세 개의 임피던스를 다 더한 후에 자, I1을 곱해주면 자, 이것들에 대한 전압 강화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J2, 그 다음에 더하기 1, 더하기 J4에 전체 I1을 곱한 것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J2는 지금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죠. 자, 지금 중간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I1과 4A가 동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I1 방향을 우리가 순방향으로 잡았을 때 I1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그리고 4A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자, I1-4만큼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고요. 자, J2 곱하기 그래서 I1-4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5의 앵글 30도만큼의 전압 강화가 추가로 있는데, 자, 그 전압 강화 부분은 등호의 오른쪽으로 옮겨서 마이너스를 붙여줬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미지수가 하나이니까 이것을 잘 정리해서 I1 값을 계산하게 되면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계산들이 뭐 눈으로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계산을 하게 되면 뭐 이와 같은 계산 과정을 거쳐서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1.7에 자, 앵글 마이너스 128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I1을 계산하게 되면 1.7에 코사인 10t 마이너스 128도만큼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오메가 값이 5인 경우입니다. 자, 오메가 값이 5인 경우에는 지금 이와 같이 회로가 지금 바뀌어져 있고요. 자, 지금 여기 표시된 것처럼 이쪽 노드에 대해서 전류가 들어오고 나가는 관계를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방향이 지금 여기 이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단락 회로로 봐야 맞는 것이고요. 자, 지금 2의 앵글 10도짜리 전류원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전류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I2를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전류로 형성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설정을 했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들어가는 전류가 있고 나가는 전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편해서 이와 같은 이제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들어오고 나간다라고 파악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I2라고 하는 전류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전체와 자,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전류 분배 법칙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전류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류 분배 법칙을 쓰는데 전류 분배 법칙은 자, 어드미턴스에 해당하는 것의 역수로서 어드미턴스의 비례해서 나누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뭐 임피던스의 역수에 비례한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뭐 둘 다 같은 얘기니까요. 자, 그래서 I2를 자,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이와 같은 계산 과정을 거쳐서 4.47의 앵글 163도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자, I2 값이 4.47의 코사인 OT 플러스 163도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오타가 있는데요. i가 플러스가 아니라 i는으로 고쳐주셔야 되고요. 자, i는 i1과 i2,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i1과 지금 방금 구했던 i2 값을 더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결과가 이와 같이 쓰여지게 되죠. 자, 다음은 9장의 마지막 단원인 9.5절의 페이저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저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페이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소수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복소수를 복소 평면상에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페이저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복소수인 페이저를 자, 벡터로 평면상에 표현하고 그 평면상에서 페이저의 연산을 기하학적으로 처리. 자, 기하학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눈으로 보고 어떤 도형으로 만들어서 이제 처리하겠다는 것이고요. 자,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문제를 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9.11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제 9.11이 주어져 있고요. 자, 문제에서 페이저 다이어그램을 그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보시면 자, 각각의 페이저를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VG에 해당하는 페이저가 있고 VR에 해당하는 페이저, 그다음에 VL에 해당하는 페이저, VC에 해당하는 페이저인데 이 각각의 페이저들을 우리가 복소 평면상에 표현해 보자라는 얘기가 지금 여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레퍼런스 페이저라는 게 있습니다. 자, 레퍼런스 페이저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레퍼런스를 i로 잡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i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기준이 필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페이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상이 관계가 되죠. 자, 위상 값을 가지고 표현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위상을 기준으로 잡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전류 i를 레퍼런스로 삼았을 때, 상대적으로 표시되는 지금 VG, 그 다음에 VR, 그 다음에 VL, VC 값을 구하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류 i를 자,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매그니튜드 i의 자, 앵글 0으로 잡은 겁니다. 자, 그러면 자, VR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저항 R 값에 자, 페이저 전류 i를 곱한 형태죠. 자, 그래서 매그니튜드는 R 곱하기 i의 매그니튜드 그리고 앵글 0도죠. 자, VL이라고 하는 것은 J 오메가 L에 지금 자, 여기 페이저 i를 곱한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그니튜드 값이 죄송합니다. 실수가 되어야 되죠. 자, 실수가 되도록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앞에 붙어 있는 이 j 값을 없애줘야 됩니다. 자, 없애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자, j 오메가 l을 우리가 페이저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 이것이 오메가 L이라고 하는 값에 자, 90도만큼의 앵글이 있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곱하기 i의 0도. 자, 극좌표 연산의 곱셈 연산이죠. 그럼 매그니트들끼리 곱해주고 앵글들끼리 더해주면 되니까 자, 지금 그 결과 나온 것이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 VC를 보겠습니다. VC는 이제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인데 J를 분자로 올려주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J 곱하기 오메가 C분의 1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마이너스 J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자, 4사분면에서 여기에 위치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마이너스 90도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메가 C분의 1에 지금 i의 매그니튜드를 곱하고, 자, 앵글들끼리 더해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90과 0의 합이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90도의 앵글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KVL을 쓸 수 있죠. 지금 이 메쉬 방정식에서 KVL을 쓸 수 있는데, 그 값이 VG는 자, VG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자, VR, VL, VC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는 것이니까, 자, KVL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페이저 다이어그램은 아니고요. 자, 페이저들을 우리가 VR, VL, VC, 그다음 VG에 대한 페이저를 구한 것이고, 자, 이것을 실제로 이제 복수 평면상에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구한 이제 각각의 페이저들을 이용해서 표현한 페이저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VG라고 하는 것이 VR, VL, VC의 합으로서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그것을 지금 나타낸 것입니다. 자, VL과 VC가 이런 식의 지금 여기 표현된 것과 같은 값을 가질 때 VR 값이 이와 같은 값을 갖게 되면, 자, 그것의 합으로 표현된 VG가 마치 벡터의 합으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페이저 다이어그램이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 이제 VL과 VC의 관계에 따라서 지금 그 형태가 달라지는 것인데, 자, VL이 VC보다 큰 경우입니다. 자, VL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 90도의 위상을 갖고 있었고, VC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0도의 위상을 갖고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 VC는 지금 복소수 허수축의 마이너스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VL은 허수축의 양수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VL 값이 크게 되면 전체 값이 지금 이 1사분면에 놓이게 되죠. VR은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요. 1사분면에 놓이게 되는 거고, VC 값이 VL 값보다 크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4사분면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것이 특이한 경우인데요. VL과 VC 값이 같게 되면 그때는 자, 실수축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전류 I, 그 다음에 VC, VR, VG, 그리고 VL에 대한 복소 평면상에서의 위치를 그림으로 그려주는 것이 이제 페이저 다이어그램이 되고, 이것들 각각의 이제, 관계를 우리가, 여기 있는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직접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페이저 다이어그램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페이저 다이어그램이 없을 때, 뭐 지금 이제 페이저들의 덧셈과 뺄셈을 구하는 데 있어서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자, 복소표면 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자, 한 가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은, 자, VR과 전류 I는 같은 위상을 갖게 되죠. 자, 0이라는 위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I와 VR은 같은 축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저항, 뭐, 커패시터, 인덕터가 서로 다 직렬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페이저 I라고 하는, 페이저 전류 I는, 자, 전체 전압 VG를 자, 전체 등가 임피던스 Z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표시된 것이 지금 이것이고요. 자, C의 경우에 대해서 지금 보는 것입니다. 자, C의 경우에는 자, J 오메가 L 값과 J 오메가 C, 그러니까 여기 지금 VL과 VC 값이 같다는 얘기는 자, J 오메가 L 곱하기 I 그리고 이것이 이제 J 오메가 C분의 1 곱하기 I 값과 같다는 얘기죠. 자, VL 그리고 이제 물론 이것에 이제 매그니튜드를 구해야 되긴 합니다. 매그니튜드를 구해야 되는 것이긴 한데 자, 이 두 개의 값이 같다는 얘기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개 값이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부분이 0이 되게 되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자, 이러한 관계를 만족시킬 때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1로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의 경우를 보는데 이 오메가 값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그리고 오메가 값이 0으로 수렴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다뤄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문제이고요. 자, 이 식이 지금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구했던 것 그대로 써준 거고, 자, 오메가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메가가 무한대로 되면, 자,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값은 0이 되죠. 자, 이 값은 무한대 값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오메가 값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지금 오메가 L 값도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고, 자, 지금 요 복소수 평면상에서 그러니까 허수축의 양수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오메가 L에 해당하는 값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값이 무한대로 올라가게 되면, 자, 실수 부분에 해당하는 값은 R 값으로 고정되어 있고, 지금 허수 부분에 해당되는 값이 쭉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VG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이 끝에 화살표의 끝부분이 이 라인을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형태로 발산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경우, 오메가가 0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자, 오메가가 0으로 가는 경우에는, 자, 지금 여기 있는 오메가 L 값은 0이 되어서 없어지겠죠. 자, 근데 지금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은, 자, 오메가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이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자, 이 허수축의 마이너스 부분을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R 값은 역시나 여기서도 고정이고, 자, 그래서 지금 오메가 값이 0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런 식으로, 자, 음의 방향으로 무한대로 가는 VG 값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어떤 컨셉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페이저 다이어그램의 특징이고요. 자, 페이저 다이어그램과 관련된 이제 또 하나의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의 마지막 예제인 예제 9.12를 풀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9.12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보는 것처럼 VC라고 하는 전압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모든 전류와 전압 값을 페이저 다이어그램 형태로 표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VC라고 하는 전압이 여기 제일 끝에 쪽에 있는 요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고요. 자, 전류원이 전류를 공급하고 지금 VC라고 하는 전압이 자, 양단에 걸려 있다라고 하면, 자, 이러한 입력이 들어갔을 때 이와 같은 출력이 나오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회로가 선형 회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풀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자, VC라고 하는 값을 1에 뭐 0도라고 하는 정말 다루기 쉬운 숫자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것을 역으로 추적을 해서 자, 전류원이 공급하는 전류를 구했는데, 자, 그 전류 값이 뭐 2의 앵글 30도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처음에 가정했었던 1V라고 했던 VC 값이 맞는 값이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이 값이 1에 30도가 나왔습니다. 자, 매그니튜드 1에 앵글 30도가 나왔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지금 어쨌든 2에 30도가 나와야 되는데 1에 30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틀린 것이 우리가 1V라고 가정한 이 값이 틀린 값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1V가 아닌, 죄송합니다. 지금 1에 30도가 아닌 2에 30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매그니튜드 상에서 곱하기 2만큼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형회로이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VC는, 자, 여기에 곱하기 2를 한 2의 앵글 0도만큼이 VC 값이 된다라는, 자, 그와 같은 결과를 놓고 우리가 풀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자, 처음에 VC라고 하는 값을, 자, 1의 앵글 0도짜리로 가정을 했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가정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나머지 값들을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자, 2의 30도가 나온지를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VC 값이 이것을 우리가 1의 0도로 정했기 때문에, 자, 여기 임피던스가 주어져 있으니까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전류 I3를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I3는 -J2분의 VC인데, 자, 위에서 우리가 지금 1의 0도로 VC 값을 가정했기 때문에 구하게 되면, 자, 2분의 1의 90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아래쪽에 있는 -J2 같은 경우는 2의 -90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2분의 1의 90도가 나오게 되고요. 자, I3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VL2를 구해줄 수 있죠. 지금 I3는 지금 이쪽에 흘러서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흐르는 전류가 됩니다.
자, 지금 이 도선을 모두 다 I3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있고, 지금 J3라고 하는 임피던스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I3 값을 이용해서 오메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VL2라고 하는 것은 자, J3라고 하는 임피던스에 우리가 위에서 구한 I3만큼의 전류가 곱해진 형태로 구하게 되면 자, 2분의 3의 180도만큼의 지금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VR 값을 구해주게 되는데요. 자, VR 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전류와 자, 이 전류가 죄송합니다. 전압이 서로 병렬 연결 형태로 되어 있으니 같아야 되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VL2 값과 VC 값을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VR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자, 다시 좀 더 제대로 설명을 하면, 자, 마주보는 노드가 있고, 지금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과 색깔을 바꿔서 여기 있는 것들이 서로 병렬 연결 형태입니다. 자, 서로 병렬 연결 형태일 때는 전압이 값이 같습니다. 자,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자, 지금 아래쪽에 그라운드를 잡았다라고 보고요. 위쪽에 VR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도 그 값이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가 VC 값이 되고요. 그리고 더 지나가게 되면 자, VC와 VL2의 합이 자, VR과 같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러한 관계식을 이용해서 나온 결과가 이거고요. 우리가 앞에서 C 값은 가정을 했고 VL2 값은 우리가 실제로 구해줬기 때문에 그 두 값을 더해서 구하게 되면 자, 2분의 1의 180도가 나오게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자, VC 값을 지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지금 1에 앵글이 0도이기 때문에 실수축에 놓여져 있고요. 자, VL2 값은 지금 2분의 3의 180도입니다. 자, VL2가 여기 있는데 이 위치가 지금 2분의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1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180도이기 때문에 역시나 실수축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VL2와 VC의 합이 VR 값이기 때문에 이것의 벡터 썸을 구하게 되면 자, 여기가 2분의 1이 나온다는 것은 페이저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2분의 1의 앵글 180도라는 결과가 페이저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지금 I3도 여기 표시해 놨죠. 지금 I3 같은 경우는 2분의 1을 90도라고 표시해 놓은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2 값을 이제 구하겠습니다. I2, 우리가 VR 값을 구했기 때문에 I2 값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I2 값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2분의 1분의 VR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VR이 되는 것이고, 자, 그 결과가 1의 18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1의 값을 갖는 I2 값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 또 구해야 될 것이, 자, 지금 I1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2의 30도 값과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모두 2의 앵글 30도짜리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I1 값이 2의 앵글 30도가 되어야 되는데 자, 지금 복잡한 부분들을 좀 다시 지우고 다시 회로를 보게 되면 자, 여기 노드를 봤을 때 I1의 전류가 공급이 되고 있고 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흐르는 전류 I2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전류 I3가 있습니다. 그러면 I1이라고 하는 것은 I2와 I3의 합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했던 I2가 여기 있고 지금 I3가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지우고 다시 보면 여기가 지금 I3입니다. 자, 그리고 I2 값과 I3 값이 여기 1의 180도, 그리고 2분의 1의 90도로 주어져 있으니 이것들의 벡터 썸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자, 구하게 되면 그 값이 1.12의 자, 앵글 153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값을 원래 처음에는 자, 이 값이 2의 앵글 30도로 기대했던 건데 서로 같지가 않죠.
자, 같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자, 처음에 가정했었던 여기 있는 1의 앵글 0도라고 하는 이 VC에 대한 가정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구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값이 자, 2의 앵글 30도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같지 않고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스케일링 팩터가 곱해져서 우리가 가정했었던 VC라고 하는 것이 1의 앵글 0도라고 하는 값에 자, 알파만큼이 곱해지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 알파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지금 이제 1.12에 153도가 나왔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값이 2의 30도라는 값이니까 그것을 나눠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이 1.79에 마이너스 123도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 값이 구해졌으니까 이 알파 값을 우리가 최초에 가정했었던 1의 앵글 0도라고 하는 값에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값, 실제 구해야 되는 VC 값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노드 어널리시스나 메쉬 어널리시스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 방법을 비교해 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혹은 여러분들이 쉬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번 학기 중간고사 범위는 지금까지 배운 자, 8장과 9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9장과 관련된 과제가 따로 나갈 거고요. 자, 9장과 관련된 자율 퀴즈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자율이니까 여러분들이 자, 원하면 보는데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퀴즈에도 응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공부한 것을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